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청자로 남아 계십니까?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가셔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영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엄지손가락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의 선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특징을 갖는 것이 유튜브의 좋아요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셔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머플러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한국말이 참 어렵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외래어로 들립니까? 외국어로 들립니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사람의 말, 한국어를 듣고 계신 겁니다. 뭔가 깨달음이 오려면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한다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잘 모르시기에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필요한 정비와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열람해주시는 정비사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 세 번 봤는데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실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야 이거 덮어버리고 다른 채널로 가신다면 발전의 한계성을 느끼고 정비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 채널을 통해서 자동차의 원리, 또 EMS의 원리, 자동차 공학을 체계적으로 터득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세월이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플러가 새는데 차가 안 나간다, 머플러가 새는데 연비가 나빠진다,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참 어려웠답니다.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알겠더랍니다. 바로 베르누이 원리에서, 베르누이 원리가 무엇이길래,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막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과거에 호막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방에다가 뿌리고 모기를 퇴치하고 잠을 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곧 입으로 불어서 뿌리는 모기약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모르실 겁니다. 호막기라는 말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올 겁니다. 입으로 불던 것에서 펌핑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병에다가 약을 넣고 푹 불면서 뿌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약재를 담아 놓고 여기서 펌프질을 하면 여기서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입자로. 이거는 분사기죠. 근데 호막기라는 거는 사이다병 같은 거, 맥주병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잘 안 같습니까? 입으로 불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 작은 관을 통과할 때 스트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액체가 올라와서 뿌려집니다. 이게 호막기입니다. 이런 호막기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 호막기의 원리가 바로 베르누이 원리다.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잘 보이네요. 베르누이 원리. 자동차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원리가 뭔가? 요즘 자동차는 전자식이죠. 인젝터를 통해서 미세하게 분사하는 구조인데 전자 제어식이 아닌 카부레터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자동차가. 카부레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초크 밸브가 있고 여기에 트로틀 밸브가 있습니다. 한쪽은 연료가 채워지는 챔버가 있고 연료가 내려오는 길에 니들 밸브가 있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넓은 관이 있고 좁은 관이 있죠. 넓은 관을 지날 때는 공기의 흐름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흘러갑니다. 좁은 관을 지나갈 때는 빨라집니다. 그때 여기에 챔버에 있는 관하고 이렇게 연결된 노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에서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엔진으로 들어가죠. 이게 카부레터라고 합니다. 카부레터가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곧 이 카브레타를 액체가 기체로 된다 해서 기화기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LPG차에도 기화기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 가스통이 있죠. 가스를 가둬 놓는 통에 뭐가 들어가냐면 액체가 들어갑니다. 액화된 가스가 들어있다가 그게 엔진룸으로 와서 기화기를 거쳐서 엔진 쪽으로 들어갈 때는 엔진으로 갈 때는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화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브레타도 기화기, LPG용에서도 기화기, 이거 혼돈되죠. 그래서 그냥 기화기라는 말을 쓰면 LPG 차요 아니면 카브레타 차요 헷갈리니까 카브레타와 기화기 이렇게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LPG 자동차도 인젝터를 이용해서 분사하는 연료의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나갈 때 이런 관으로 가다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흘러가니까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가속을 해서 속도를 붙이면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때는 여기서 외부 공기가 들어간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소음기라는 큰 통이 나오죠. 큰 통에 가서 외부 공기 플러스 엔진에서 나오는 순수 배기 이게 만나게 되면 여기서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엔진에서 흡입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추가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여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 한 1년, 2년 사이에는 아직 못 봤는데 전국에 이제 많지 않을 텐데 이 자동차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 자동차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마르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2.4리터짜리 엔진과 2.0리터짜리 엔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즉 2400cc용 자동차와 2.0용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요, 배기량이 400cc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배기관의 사이즈가 바뀌어야 돼요. 배기관의 사이즈, 즉 머플러의 내경이 달라야 되는데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400cc 차이인데 한 실린더당 100cc 차이밖에 없는데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좋아요를 누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느 지방에서 있는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업체로 보냈어요. 여기서 진단하게 했어요. 그때 엔진에 있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파형으로 보내옵니다. 그 파형을 통해서 분석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차를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석할 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배압, 즉 배기통의 압력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은 냉각수를 먼저 정비하게 됩니다. 엔진 오일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갭도 정비합니다. 세 가지를 정비하고 나서 또다시 파형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또다시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가를 찾아서 통보를 하는 건데 그때 보니까 이게 배압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머플러가 퍼져 있는 것 같다.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차를 들고 밑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아무리 찾아봐도 머플러가 터진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닌데 분명히 터져 있는데 라고 했어요. 최대한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안 되면 출고시켰다가 나중에 나한테 차를 보여주라 라고 했고요. 그 제자가 그 손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머플러가 터졌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는 날 차를 다시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그날 차를 한번 다시 입고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출고시켰어요. 거기에 나중에 갔을 거 아닙니까?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차를 들어 올려놓고 봤더니 이겁니다. 이거 배기관의 특이 어때요? 2.0리터짜리 배기관인데 이 자동차는 2.4리터짜리 배기관이 장착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가 구조를 보니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가 소나타용하고 똑같다. 소나타용 머플러로 바꿔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파형을 다시 찍었어요. 이 배합이 사라졌어요. 이제 정상적인 자동차가 된 겁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속감부터 달라졌고요. 힘도 달라졌고요. 차 성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곧 2400용 배기관을 통해서 2.0에서 뿜어낼 때 여기가 압력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배기통 쪽으로 속도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커도 느리고 좁아도 느린 거죠. 커도 압력이 걸리고 작아도 압력이 걸린다. 곧 배기관은 적절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그것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실수로 만들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꾼 적이 없으니까. 배기관의 크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차를 통해서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기관의 변형은 없는가 꼭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경계석 같은데 거기다가 머플러를 갖다 대고 쭉 밀어서 꺾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배기관 좀 찌그러졌는데 이 정도 갖고 신경을 안 쓰죠. 곧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운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머플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곧 머플러는 배합에 영향을 주고 그 배합의 영향이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한 데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그렸던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흡입 여기가 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흡입이 될 때 이렇게 흡입 매뉴얼로 가고 여기에 AFS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흡입 밸브 또 배기 밸브도 있다. 흡입 밸브가 열려 있는 시기에 배기 밸브가 아직 안 닫혔다. 그러니까 흡입되는 가스 공기가 들어와서 가두어지기도 하지만 배기 밸브를 타고 배기관 쪽으로 나간다. 곧 흡입과 배기관이 일직선에 놓일 때가 있다. 그래서 머플러가 터지면 터진 곳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때 음파, 맥동, 그 맥동이 공기량 센서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머플러 쪽에 가령 외부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뒤에 소음기에서 압력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면 배기가스가 새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간단합니다. 여러 대를 실험을 해서 찾아냈으니까요. 저는 청진기를 활용합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청진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새는 곳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 청진기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령 차를 들었는데 손이 안 간다든가 그런 곳 청진기를 댈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음기를 그리겠습니다. 소음기 이 내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배기가스가 지나가고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가는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공기가 배기관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때는 어떻게 찾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 머플러 통 있지 않습니까? 잘 확장이 될 수 있는 곳 앞과 뒤에 중간쯤에서 철사의 번호가 32번 철사 아주 가늘어요. 32번 철사를 배기통 중간에다가 감아요. 밑에서 이렇게 나비처럼 살짝 잠궈요.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였을 때 잘 안 돌아가게 살짝만 더 잠궈서 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금만 손으로 살짝 잠궈서 놓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면 적당히 조여있던 철사가 놀아요. 그때는 즉 이렇게 잠궈놨던 철사가 타이트했는데 운행한 후에 보면 잘 움직이게 된다. 어딘가에서는 외부 공기가 머플러 통 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철사할 번호가 32번 선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동차를 가지고 달리면 차가 뻑뻑해지는 이유가 바로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아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하우 자료인데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배기 새는 곳이 어디지는 몰라도 배합이 생긴다 안 생긴다는 정도는 이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자동차의 배기관이 적절한 사이즈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배기량을 알려주시고 배기관의 크기가 적절한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치 정비사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끝내기 전에 엔진이 있고 저 끝단이 있다 그랬을 때 엔진 쪽에서 새에 들어가면 더 많이 빠져 들어가고요. 속도를 많이 낼수록 배합이 올라가는 것이고, 엔진 쪽에서 세일 때는 시내만 다녀도 배기통에서 압력이 걸리는 배기 속도가 빠른 쪽에서는 더 많은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물이 새는 걸 발견하고서 나는 아직 정비업체 안 갔다, 보기는 봤는데 건설로 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물이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물이 새고 있다면 그게 배합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이 새든 가스가 새든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천천히 다니십시오. 남들 100km로 갈 때 60km로 간다든가 천천히 가면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남들 100km 갈 때 난 110도 내고 120도 내야 되겠다, 또 자동차를 몰고 가는 맛을 느껴야 되겠다 한다면 분명히 배합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은 성능의 자동차가 되고 연비도 좋아지고 배출가스로부터 자유롭고 자동차 고장을 줄이는 원인도 되고 엔진의 수명도 연장시키는 방법이 된다. 왜? 공기가 덜 들으면 공연비 희박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엔진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엔진 마모를 일으키고 소음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엔진 오일 점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그런 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합이 형성되도록, 즉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정확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많든 적든 전혀 문제될 것 없이 늘 새 차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영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좋아요는 힘이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시청해주신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